선조시로 73권 선조 29년 3월 1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상이 전교하였다. 때로 친히 습진에 임하여야 삼군을 격려할 수가 있다. 군국의 일을 세자가 익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다음 달 4일 세자로 하여금 친히 모화관에서 열병하게 하라. 선조시로 73권 선조 29년 3월 1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천총 유조신이 왔다. 사신은 논한다. 조신은 중국 사신의 휘하이다.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면 정사가 배신을 얻고자 하여 우리나라에 자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조신이 그 자문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 자문 대략에 일본의 풍신 행장의 품위에 의하면 일본은 멀리 해중에 있는 나라로서 오랫동안 천조의 문물을 보지 못하다가 지금 천조 황제의 넓은 은혜를 입어 대도독의 관가로 여장과 금책을 받들고 가서 태합을 책봉하게 하니 그 영광이 이를 데 없다. 또 16격을 차승하여 책봉의 일을 조절해 성취한 후 일본과 조선은 우호를 잃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가 천조의 노력을 힘입은 것이어서 두 나라의 신뢰는 다 함께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다. 생각한데 조선은 일본이 그 국토를 침범하였다 하여 아직 분개함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없지 않으니 삼가 바라건대 조선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그들로 하여금 배신을 차임해 관가를 수행시켜 일본에 가서 태합을 면대하고 다시 맹약을 맺고 우호를 닦아 과거의 원한을 일소하게 한다면 하늘 같은 큰 은혜가 실로 만배나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의해 참조해보고 본부가 황명을 받들어 일본을 책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을 위한 일이 아니라 황제께서 조선을 굽어 살피신 처사로서 200년 동안 공손히 섬겨온 속국이 하루아침에 외적의 침입을 당하는 것을 보고 혁연히 진노하여 장수를 명해 정벌하여 평양과 개성의 승첩이 있게 되자 외적이 그 위험을 두려워하여 책봉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또 조선과 일본이 비록 대해를 사이에 두고 순치와 같은 나라로서 우호를 닦지 않으면 강토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이다. 그래서 드디어 서비의 요청을 허락하되 세 가지의 일로 약속하고 특별히 사신을 명하여 저를 가지고 가서 책봉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귀국을 위한 일이다. 귀국의 입장에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더욱 마땅히 시기와 능력을 헤아려 원한과 불환은 숨기면서 속으로 안전의 방법을 취하고 겉으로 우호의 뜻을 보이되 마치 5월의 옛 일과 같이 하여 그를 거울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행장 등이 꼭 배신과 함께 가서 우를 다지고 돈목을 도모하려 하니 이는 진시로 천심이며 큰 복으로서 천재 이루의 좋은 기회인 것이다. 귀국이 비록 그들의 혹독한 화를 입어 한 하늘 밑에 같이 살 수 없는 원수가 되었으나 이 기회의 원한에 대해 화해하지 않고 그들이 순응해 오는데도 거부하여 배신 차견하는 일을 주저한다면 이는 그들에게 비겁함을 보이고 의심을 열어줌을 면치 못할 것이며 또 그들의 노기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틈이 한번 열리면 그들은 집요하게 꼬투리를 잡을 것이니 어찌 하루인들 조선을 잇겠는가? 그러므로 오늘날의 계책은 배신을 임시 차임하여 사제를 딸려 바다를 건너보내 이 맹약을 이루어서 영원히 우호를 유지하며 피차간 서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두 나라 백성이 휴식하는 날을 기약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만약에 배신의 이번 걸음이 인질이 되어 돌아오지 못할까 염려된다면 배신과 왕자는 그 누가 더 중한가? 전번에 왕자도 이미 잡았다가 또 보냈는데 극우하게 한 배신을 인질로 잡는 일을 어찌 하겠는가? 또 체류해 놓고 요구해 올까 염려된다면 토지와 배신이 그 어느 것이 더 중하겠는가?
지금 그들이 토지를 버리고 돌아가는데 어찌 반드시 배신을 얻은 후에 요구할 리가 있겠는가? 또 죽이고 살려 보내지 않을까 염려된다면 한 사람의 목숨과 한 나라의 인민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지금 피납된 인민을 모두 석방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유독 한 배신을 탐하겠는가? 이미 이 세 가지의 걱정이 없으니 배신이 가야함은 분명하다. 더구나 지금 본부는 원훈 세주도 귀국을 위해 멀리 거센 파도를 헤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갈 것인데 한 배신을 아껴 보내주지 않겠는가? 귀국은 진실로 무슨 소견에서 그러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귀국은 이를 충분히 참조하여 곧바로 배신 두 사람을 보내어 인호를 돈독히 하는데 의심이 없으리라 사료된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두 천사가 유조신을 위임해 보내서 배신 두 사람을 차임해 일본에 동행할 것을 요청해 왔는데 이는 국가의 막대한 일이라 수상이 오기를 기다려 의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근데 유성룡이 안동에서 이미 떠났다고 하니 머지않아 들어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주 등지에서 방어사와 더불어 군사를 모아서 습진하고자 하니 만약 그렇다면 필시 많은 시일을 지체할 것입니다. 속히 돌아오게 하는 일로 하서하여 알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 일은 유조신이 반드시 독촉할 것이나 도감 당상으로 하여금 좋은 말로 만류하게 하고 충분히 상의하여 미진한 일이 없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신들이 일찍 성교를 받들어 배신에 관한 일은 주문하고자 하는 뜻을 이미 천사에게 통보하였으니 그 회답을 기다려 조처해야 하겠습니다. 유조신이 만약 독촉하기를 마지 않는다면 이러한 뜻으로 말하여 보류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특진관 이축이 아뢰기를 환도한 후 완전하던 인가가 1, 2년 동안에 거의 다 회철되었으니 비록 서울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가 있어도 거처할 집이 없습니다. 또 여염의 민가가 화서로 가득하여 보기에 참담합니다. 민가에서 곡식을 씹는 것을 금할 수는 없으나 공가의 둔전은 개간할 수 없습니다. 가령 100석의 곡식이 난다 한들 어떻게 군수에 보충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회사의 말에 서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특징간 이 제민이 아뢰기를 적이 국경에 머물러 있은 지가 지금 5년이 넘었으니 적을 방어할 계책을 서두르는 것이 과연 급선무라 하겠지만 민생의 무마책이 더욱 먼저 해야 할 근무라고 봅니다. 민생이 안정되면 그것으로 적을 토벌할 수 있고 그것으로 변방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니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겠습니까? 민생을 안집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훌륭한 수령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령을 자주 바꾸는 것은 민간의 큰 폐단인데 근래에는 그 직에 오래 있지 않아 혹은 1년 내에 5차례씩이나 그 업체를 바꿈으로 신관을 맞아들이고 구관을 보내는데 유익함은 없고 피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진 무사의 무리들은 단지 가렴 주구만을 일삼았고 민생을 구휼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민생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사방에서 울부짖고 있으니 실로 한심합니다. 오늘날 필요한 계책으로는 사람을 선택하여 오래 임시킴으로써 자주 받고 폐단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금토관 주정립은 아뢰기를 정사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예 사람이 경계하였는데 그늘 전조가 수령 하나를 자출하는데도 반드시 비변사에 의논합니다. 그러므로 비변사의 말석 당상도 또한 모두 추천합니다. 어쩌다
전조가 도리어 말석 당상만 못하게 되었습니까? 국가의 제도가 이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에 대신이 있으니 대신이 가압하다고 이런 뒤에 전조가 주의하게 하라 하였다. 정립이 아뢰기를 병사는 중한 소임이므로 널리 중론을 들어서 임명해야 하겠지만 수령까지 비변사에 의논하게 한다면 이는 전조에 위임한 의도가 없고 사체가 이로부터 중하지 않게 됩니다. 또 평소 한번 대간의 논박을 입으면 여러 해 동안 소용되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공론을 두려워하였는데 요즘에는 오늘 논박을 입고도 내일 관직에 제수되곤 하니 악행을 막는 제도가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강계판관 이은종은 전에 함흥 통판을 맡았을 때 어사의 장계로 인해 파직되었는데 달을 넘기기도 전에 이내 강계에 제수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조정이 인재를 임용하는 도리라 하겠습니까? 은종의 패려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인데 정사를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외방의 의논이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논박을 받고도 관직에 제수되니 사람들이 어찌 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언가는 임금의 이목으로서 한나라의 사정을 교찰하는 것이니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양성이 7년 동안 간이가 되었으니 그 직위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문득 비혐하여 물러가는 것이 그릇 준례가 되었으므로 그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여 그 폐단을 제거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개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였다. 정립이 아뢰기를 한 마을에 소 한 마리가 있으면 한 마을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듣건대 도하의 도사라는 무리가 날마다 소를 잡아 팔아서 이득을 취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헌부가 엄히 규제를 금지를 가하여 사변하기까지 했는데 근래는 혹 관절로 인해 감해주기도 하니 몹시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헌부는 마땅히 연금해야 한다. 또 아뢰기를 무변 출신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니 만약 그 명부를 가지고 부방시킨다면 한 지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출신의 무리를 병조에서 서변에 배치하였는데 모두 변방을 수비하는 것으로 괴롭게 여겨 양식을 바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애초 과거를 설치한 의도가 어찌 양식 보충하는 일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한번 출신하게 되면 문득 완민이 되니 마땅히 팔도의 하사에 조롭게 보내서 위급할 때 이미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병조가 마땅히 할 일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연중에 면대하여 직관하는 신하는 없고 다만 상의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일삼으니 극히 한심합니다. 지금은 고든 신하가 없으니 임금이 비록 성덕이 있으나 어떻게 그 능치 못한 것을 증익하겠습니까? 아마도 천의가 너무 혹하여 좋은 말이 은복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마땅히 진지한 토론을 주도하여 상하가 서로 진화하게 된 뒤에야 훌륭한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안집도감이 아뢰기를 둔전에서 곡식을 생산하는 것이 애초 백성을 해치려고 실시한 것이 아닌데 그 종말에 미쳐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둔전관을 대부분 적임자를 택하지 않아 근실이 이를 보는 사람은 적고 부정한 짓으로 작패 부리는 자가 많으니 민간에 폐단을 주는 것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참건대 특별히 조사하여 일일이 취재하소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비교하여 물력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인심과 풍속 또한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다. 게다가 일을 맡은 자가 옳지 못함으로 해서 시행에 착오를 일으킨다. 이러기에 시설이나 호령에 있어 걸핏하면 중국을 따라하므로 규모와 절목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되니 실로 폐단을 주는 것이다.
진실로 가탄할 일이다. 지금 둔전과 자염에 잠옷 민간의 폐해를 끼치니 잘 요량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내관 최언준 주서 이필형을 보내 해주에 군을 사열하게 하고 상이 전교하였다. 후는 27일 세자가 습진할 때 무사 및 포수와 살수를 각각 수십 명씩 뽑아 그들로 하여금 시제하게 하라.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남이공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고 유희서를 통정으로 가자하고 희서는 유전의 아들인데 시사에서 1등이었으므로 특별히 당상에 승임하였다. 정기원을 홍문관 수찬 및 시강은 문학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1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충청 감사의 장계로 정원에 하교하였다. 보은 현감 장현광은 다른 사람과 달리 유품으로 발탁해 기용한 사람이다. 그런데 감히 벼슬을 버렸다. 그렇다면 그는 애초 관직에 취임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지금 벼슬을 버렸으니 잠옷 인신의 도리가 없다. 잡아다가 취국하라.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1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정부시가 아뢰기를 세조대왕의 수용을 종묘에 봉헌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한데 지금 강한 적이 국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병력도 강성한데 종묘의 원한 깊은 원수는 갚지 못하고 생명의 곤패는 이미 극에 달하였습니다. 안에는 의지하여 믿을 만한 강직한 신하가 없고 밖에는 왕이 붕괴하는 적에 대적할 만한 간성의 장수가 없습니다. 위망의 하가 조석에 박두하 있는데도 어물어물 세운만 보내고 앞뒤를 돌아보며 감히 한마디 말을 하여 국가의 위급함을 구제할 자가 없으니 진실로 통곡할 일입니다. 신들은 가난한 것으로 직분을 삼으니 감히 말하지 아니하여 성명을 속일 수 없기에 우선 그 실패의 큰 것을 들어 말씀드립니다. 저 외적은 우리나라가 언제고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로서 하루라도 하늘을 같이 하고 살 수가 없는 사이이므로 대의로 볼 때 우매한 백성들도 모두 마땅히 거절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기미의 계책이 한번 나오자 구차한 논란이 따라 일어나서 국시가 날로 글러지는데도 다시 고려하는 이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통신사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주문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허락하려고까지 하니 그의 생각은 우리 측의 자체가 경고하지 못하고 형세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나아가도 싸울 만한 병력이 없고 물러나도 수비할 만한 곳이 없으므로 그들의 계청에 따라 우선 허락한 다음 국민의 부강과 교육을 기다려 일거에 선멸하기를 옛날 구천의 오의 원수를 갚듯 하느니만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이해로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해의 소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기를 어떠한 적이라고 봅니까? 동쪽 한 구석에 앉아서 천하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심상한 적이겠습니까? 그의 흉모와 음흉한 계책에 필시 선수를 칠 소지가 있어 우리가 기미하고자 하자 저들이 도리어 기미하여 군사를 모아 틈을 엿보고 있으니 조만간에 반드시 동병할 것입니다. 이러볼 때 구구한 화호로 기미할 수 있는 바가 아니며 한두 사신으로 중개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대개 200년 동안 교린의 의리가 두텁지 않은 것이 아닌데 까닭없이 군사를 일으켜 바다를 건너 장구하여 산야를 유린하고 종사를 복멸하였으니 이는 그 뜻이 화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성의 군사를 거느리고 천리의 땅을 점거하여 일개 소출을 달려 보내 소섭이와 하호로 인해 일찍이 중국에 갔었다.
천조의 넓은 은혜를 받음으로써 책봉사가 황명을 받들고 멀리 그의 진영에 다다랐습니다. 이리하여 천의가 지척에 있는데도 오히려 죽을 듯이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온갖 방법으로 지연하면서 아직까지 바다를 건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한도 사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사세를 탐지하고 한편으로 훗날 핑계할 소지를 만들고 있으니 그 뜻이 어찌 신사 있겠습니까? 서로 통신사를 보내었을 경우 뒤에 다시 따르기 어려운 요청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르자면 그의 욕심에 한정이 없고 따르지 않으면 그 흉물을 빚이 차행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전공을 버리고 후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익은 없고 100가지 해만 있을 것이 분명하니 위로 중국에 고하고 아래로 군민을 효유해가지고 정의에 의거하여 군사를 일으켜 사공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만 못합니다. 전하께서 복수할 때 쓸 해와 달처럼 밝게 계시하여 차라리 적을 치다가 죽을지언정 수치를 안고서 살고 싶어하지 아니하신다면 국사가 일단 정해져서 이 이가 절로 사라질 것이며 정신의 감동한 바에 용기가 100배나 생겨 치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성념하소서. 생각을 먼저 정하지 않으면 급변에 대응할 수 없고 이를 먼저 판출하지 않으면 승리를 기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추적이 쌓아온 계책이 이미 깊어졌으니 충돌의 변고가 조속으로 염려됩니다. 이때가 바로 황급히 서둘러서 수족을 적시고 모발을 태우며 전수에 하기에 겨를이 없을 때인데 매번 봉사가 다행히 이루어지고 국경이 저절로 안정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밖으로는 방비하는 태도를 보이고 마음속으로는 안위를 도모하는 계책을 품어 상하가 서로 감싸주고 날로 더욱 태만하니 이는 곧 적이 이르기도 전에 스스로 멸망될 것입니다. 대개 경성은 사방의 근본인데다가 종사가 있는 곳이며 인민이 믿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대한 계책을 세우고 뜻을 가다듬어 다스려서 성첩을 살펴보아 적절히 군사를 배치하고 그 군사의 숫자를 헤아려 적절히 군령을 비치하여 멀리는 1년의 계책을 세우고 가까이는 몇 달의 계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기타 원근 형세의 소재에 대해서도 설비하지 않음이 없어 경성을 보호할 형세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도의 방백에게 효유하여 정예병을 뽑아 장교를 정하고 편대를 나누어 그로 하여금 그 변을 들었을 때 달리와 구원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한 연후에 약속을 엄히 밝히고 중의를 격려하여 군신 상하가 모두 성을 등지고 한번 싸우기로 마음 먹는다면 형세가 이루어지고 민심이 저절로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니하고 범연히 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착실히 조처하는 일이 없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겨 사세를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면 그 전패의 환란은 반드시 임진년보다 극심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상난을 겪은 후 인심은 정도를 잃었고 세도는 날로 야박해져 시비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에 현혹되고 용사는 어질고 우매함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거조가 그 타당함을 잃고 정령이 순리에 어긋나서 조정의 명령은 방백에게 시행되지 않고 방백의 명령은 수령에게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민은 관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습관이 되어 상하가 서로 통하지 않으며 모든 일이 두서를 잃어 작상까지도 공평하지 못하고 형벌까지도 적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천하의 호령과 출적이 공의에서 나오지 못하고 한결같이 사정을 따른다면 악한 자가 무엇으로 징계되며 형정이 어디로부터 시행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자신의 덕을 밝히고 백성에게 중도를 세워서 공평 정대한 도리를 다하고 편당 반칙하는 사심이 없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공도가 절로 신장되고 국강이 진작되어 취도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은 국가의 근본이므로 민심이 한번 흔들리면 나라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성왕은 조야의 민심을 잃지 않았고 맹자도 말하기를 지리가 인화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외롭게 살아남은 백성은 이미 일정한 생업을 잃었고 안정된 마음조차 없어 사방으로 흩어져 유리하면서 조석을 보존하지 못하는데 조가엔 일이 많아 지탱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명목을 붙여 교묘하게 갈취해가며 난을 겪은 후 군액이 흩어져서 도망함으로 그 결손을 염려하여 명부를 점검해 장정을 뽑아 등록하는데 그 피해가 인족에게까지 미칩니다. 성지와 기계는 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일을 맡은 사람이 성취에만 급급하고 조처를 적절히 못하여 시료를 보지 못하고 밀력만 손상합니다. 둔전의 설치는 군량을 위한 것인데 직업이 없는 무례배가 수단을 써서 그 소임을 맡아 사욕을 앞세우고 공무를 뒤로 여김으로 소득이 소비에 미치지 못하며 한갓 백성을 괴롭히는 해만 될 뿐입니다. 민병을 단결하여 조련하는 데 있어서 병든 자도 빼어놓지 않고 노약자도 함께 점검할 뿐더러 회합하는 날짜가 급박하여 밤이나 낮이나 불려 다니므로 농사가 시기를 잃어 한 해가 마치도록 살아갈 계책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백성이 성질을 보기를 함정과 같이 하고 관리를 대하기를 원수와 같이 합니다. 민심이 이와 같고서야 무슨 일을 성취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각별히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하시어 정당한 과세 외에 징령과 급하지 않은 부역을 일체 제거하며 수령을 엄선하여 백성을 안집시키고 무마시켜 그들로 하여금 항산이 있고 항심이 있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윗사람을 친애하고 어른을 잘 섬겨 사공을 즐기며 분주할 것이니 무엇을 지킨들 견고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와 싸운들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된 소인은 윤기가 있기 때문인데 윤기가 두절되면 금수와 같습니다. 별난을 겪은 후부터 대방이 한번 무너지자 예법이 폐지되어 인도가 거의 멸식해 갑니다. 3년상은 서인에까지 통용되는 것인데 유식한 집도 혹 이륜의 부끄러움이 있음을 면치 못합니다. 우매한 백성들은 회의할 것이 없습니다. 옛날 이천에 머리를 풀어 해친 자가 보이자 그곳이 장차 이적의 땅이 될 것임을 안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습속이 머리를 풀어 해치는 데 그치지 않으니 어찌 이것이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예의를 숭상하고 인기를 닦고 밝혀서 충신과 효절로서 모범이 될 만한 자가 있거든 특별히 정표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사람들이 모두 보고서 감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중에 따라 크게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탈정을 허락하지 말며 혹시 이 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풍속을 해치는 자가 있거든 중재로 다스려서 그로 하여금 수치로 알아 고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인륜을 돈독히 하고 미풍을 이룩하는 도가 거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제는 국가의 이익이어서 다른 세대에서 빌리지 않아도 세대마다 어진이가 없지 않은데 오직 임금이 신분의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재를 기용하여 그 재주에 따라 위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남의 말에 동요되지 말며 작은 허물로 체역하지 말고 오래 재직시켜 성사하도록 하여 그 실정을 보소서. 친소를 따지지 말고 오직 어진이 말을 들였으며 멀고 가까움에 간격이 없이 재능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삼으소서. 이와 같이 하면 현능한 이가 보혈하고 온갖 일이 바로 되어서 구중궁궐에 단정히 팔짱을 끼고 앉아서도 영원히 안녕을 누리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작상은 조정이 공로를 권장하는 것으로 한 세상을 격려하는 기구입니다. 작상이 공평하지 않으면 유공자를 권장할 수 없고 허위가 날로 만연하여 비록 10사람의 요 임금이 있어도 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별난이 일수는 작상의 법도가 없고 관방이 난잡하여 참핵의 공로가 항우의 사이에 나타나지 않고 미미한 하천배들이 연줄을 따라 청을 넣어 그 목이 빛남으로써
현연히 구속의 기록이 있으며 매관하는 일이 일어서는 장사꾼과도 같아 역취의 꾸지람이 다시 오늘날에 존재합니다. 명기가 날로 가벼워지고 의관이 혼잡해지니 어찌 한 세상을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끼시어 신중을 더하셔서 이와 같이 하면 명기가 저절로 중해져서 사람들이 스스로 권면할 것입니다. 예의, 염치를 일러 사유라고 하는데 사유가 행해지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요즘 염치의 도가 상실되고 장오의 풍조가 이루어졌으며 변수에 이르러서는 탐욕이 더욱 극심합니다. 조정은 수신을 규정하지 못하고 수신은 편비를 살피지 못하는지라 중요해서 탐도한 무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혹시 적발되는 자가 있어도 끝까지 국문하지 않고 갑자기 석방을 시켰다가 석방된 자가 된 지 오래지 않아 바로 발탁의 은혜를 입게 되니 남들이야 비웃고 꾸짖더라도 기세가 양양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장호의 율법을 거듭 밝혀서 만약 범죄자가 있거든 비록 귀척과 근신이라 하더라도 조금도 용서하지 마소서. 이와 같이 하면 간사한 무리가 스스로 경계할 것이며 탐욕을 부리는 풍속이 점차 없어질 것입니다. 장수란 죽음을 갖는 벼슬이며 생명이란 싸움이란 위태한 일입니다. 장군은 패하면 죽어야 하는 것이니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잊고 용기를 내어 한판 승리의 목적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율이 엄하지 않고 장수가 방자하여 나아가 반드시 죽고야 말겠다는 마음이 없고 물러나 안전의 쾌락만을 누릴 생각을 갖고 승패와 존망은 자신에게 관계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때를 당하여 주인은 장수에게 있는데 교만하고 태만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누가 삼군을 거느리고 시석에 대항하여 난관에 처한 임금을 호위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참았는데 어찌 어질지 못하여 그리하였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한결같이 군법으로 다스리고 조그마한 공로로 용서하지 마소서. 천하의 일이 천만 번 변화하더라도 모두가 임금의 마음에 근본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선유가 이른바 큰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옛 서울에 돌아와 정치의 새로움을 도모하고 있는데 온갖 폐단이 함께 일어나고 만사가 날로 퇴락해 갑니다. 전하께서는 먼저 마음을 바로하여 쇠망을 흥기시키고 난을 물리치는 근본으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왕은 자신을 반성하고 행실을 닦는 실행이 있었고 구천은 섭해 누워 쓸개를 맛보는 고초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문무의 대업을 회복하였고 끝내 회개의 수치를 씻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통렬히 격려하여 대사를 담당하셔야 하고 지나치게 스스로 박득하다에 부당한 비유를 끌어 변명하며 앉아서 기회를 잃고 민심을 실망시키지 마소서. 태묘에 친양하는 일은 의리의 의이 큰 것인데 한도한 지 4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알미우를 궐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자책하시는 깊은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겠으나 정리로 헤아려 보면 크게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외적의 변을 당하여 큰 아비와 아들이 서로 보존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가 외적이 물러감에 미쳐 다시 가정에 모였을 경우 아들이 자신이 외적을 유지하였다 하여 아비를 보지 않고 자기 방에 움츠리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곧 아비를 찾아뵙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책하면서 위로하며 사과해야 하겠습니까? 신노예 구해본들 어찌 인정과 멀겠습니까? 분발하며 애측한 마음으로 속히 몸소 강신하여 참알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민심을 모을 수 있고 다시 회복하는 근본도 또한 이에 있을 것입니다. 신들은 모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외람이 요직에 올라 은영을 차지하고서도 조금도 보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걱정하는 일념은 마음속에 간절하여 감히 오늘날의 급선무를 진술합니다. 그 큰 근본에 더욱 성심을 쏟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니 모두가 나라를 위한 충간임을 알겠다. 진술한 것은 진실로 오늘날의 급선무인 것이어서
못내 감격스럽고 두렵기도 하다. 마땅히 묘당과 의논하여 조처하겠다 하였다.